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이거 국회 안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대 해임 건의안 가결된 장관 6명 중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5명이 있습니다. 5명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중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의원님, 예. 해임 건의안 받으셨어요. 언제였어요? 제가 2003년 9월입니다. 행자부 장관 하셨죠? 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을 때죠. 그때 이장 출신 장관이다 하면서 김두관 인기도 좋았고요. 김두관이 차기 개혁 세력의 선봉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왜 김두관 해임 건의안 올라왔습니까? 이제 2003년에요. 예. 한 총련이라고 대학생 조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조직에서 이제 포천 지역에 네. 미군 스트라이크 부대라고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 훈련장에 이제 한 총련 대학생들이 가서 시위를 했죠. 예, 시위 자체가 이제 그 미군 스트라이크 부대의 훈련 자체가 예.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항의하는 그 시위를 했는데, 네. 그 시위를 막지 못했던 책임으로 이제 그 경찰을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인 저에게. 네. 아니, 대학생 시위를 막지 못했다고 행자부 장관한테 물러나라고 합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경기경찰청장이나 예. 포천경찰서장 정도가 직위 해제될 정도인데, 네. 어쨌든 그 당시 심히 치열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네. 또 행정 권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네. 국회는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적 탄핵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홍사덕 그 당시는 원내 총무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데 탄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신 행정자치부 장관인 김동완을 해임 건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때 박진 장관이 현 외교부 장관이 대변인이었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박진 대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승리라고 논평을 했고요. 예. 그 해임 건의 묵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면 네. 그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거다. 반드시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감회가 정말 새롭겠네요, 의원님. 그 당시 어쨌든 제가 비주류였고 또 지방대학 출신이고 시골 군수 출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상임위원회 그럴 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었는데요. 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출석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힐난하고 네. 손몸이 출세했다. 당신은 이장하다가 군수하다가 장관 되니까 좋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다라고까지 공격을 해서 네. 제가 굉장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좀 상심하셨을 텐데, 근데 물러나지 않아도 됐었는데 자진 사퇴하셨어요? 예, 그 당시 제가 이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뵙고 네.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뭘 하시던가요? 대통령이 불같은 말을 내셨죠. 그 부당한 해임 건의안에 맞서 싸워야지. 예. 왜 당신이 사표를 내느냐, 사임을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20일 만에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그 당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하고 저를 해임하지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계속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정부 여당하고 계속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서 아하. 제가 그 스스로 사임을 자처했고 네. 저도 그때 며칠 뒤에 했던 농담도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군수보다 월급도 많으니까 저도 오래 하고 싶지만 네. 제가 이 장관직을 고수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여야가 더 전국이 급냉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더 어려워서 네. 저를
사임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결코 대통령께서도 20일 만에 사표를 수리했죠. 아, 그렇군요. 다시 얘기하셨군요. 예. 네. 전국 경색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제가 사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 당시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를 많이 응원을 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이 계리는 네. 계리가 갖는 함의가 있잖아요. 네. 국회는 어쨌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잖아요. 네. 네. 입법부의 다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어쨌든 네. 입법부로서의 그런 해임 건의안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네. 그게 전국이 행책이 되고 사실은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영국 조문외교라든지 미국 48조 바이든 회담 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굴욕 간담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지난번에 낸시 펠로가 한국에 왔을 때 패싱을 했고 네. 또 나토를 방문했을 때 이 개인 자격으로 또 사인이 이 공군 1호기를 타고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부 다 박진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일이거든요. 박진 장관은 외교 참사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참 후한무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있을 수 없고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사과하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네. 끝날 일이고요. 네.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런 이 땡땡 발언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문제도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사적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그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그 용서를 구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고 뻔뻔스럽게 네. 사과하지 않는지 나는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알겠어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박진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절대 해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스태핑에서 네. 어쨌든 이렇게 방금 말한 걸 보면 네. 국회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요. 네. 박진 장관 스스로도 그렇게 했는데 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번 순방 외교에서 외교적인 무능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박진 장관뿐만 아니라 김성환 안보실장이나 김태호 안보 1차장 또 김원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 못하기 때문에 네. 총체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은 그렇게 물을 수가 없고 국회에서 네. 유일하게 국회에서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네. 아마 이 점을 이렇게 수용해야 될 건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주 낮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외교 라인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 그 장관이기 때문에 박진 장관을 먼저 이렇게 해임 건의안 추진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거 야당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완박이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야당과 공모해서 해임 건의안 처리했으니까 이분도 물러나라 그러면서 사퇴 촉구 결의안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당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자기들 그런 인식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면 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것을 안 붙일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예.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안 될 줄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의 이주호 그리고 경산노위 위원장의 김문수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대응이고요. 저는 이 인사가 윤 대통령의 상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명확한 사인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고등학교 서열화하고 예. 일제고사 부활 등 어떤 수월성 위주의 과거 시대 교육관을 가진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또 역사교과서 계약을 통해서 뭐 친일하고 독재를 좀 이해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제가 본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때는 80년대는 선호련 지도위원도 하시면서 네. 노동운동에 앞장서신 분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고 사고 굳어져 계셔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잘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 김두관 의원은 또 정치적으로도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신뢰도 두텁고요. 또 그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김두관하고는 얘기가 된다 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예. 지금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막말 논란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은 계속 경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 실종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있을 건지도 좀 국민들한테는 답답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국내외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예. 여야가 좀 초당적 협력을 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시는 정부 여당이 이 고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듯이 여야 대표하고도 이렇게 회담도 하시고 또 여야 원내대표도 용산이든 어디든 초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소야대 상황이고 협치를 해야만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데 어제 협치 파괴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피켓팅을 했던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협치를 안 한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협치를 안 하고 사정정국으로 가고 전 정부 타닥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 같은데 일단 어쨌든 여당이 국정을 무한 책임지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좀 자세를 가져야만 이 현안들이 풀리지 않을까 봅니다. 네. 8655님께서 이명박 시절 인사를 아나바다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인사도 조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좀 아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예. 의원님은 대통령의 발언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얘기하고 나와서 한 예.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네. 바이든이란 박자는 좀 제 귀에는 명확하게 들렸고 뒤에 쪽은 좀 더 명확하지 않았는데 네. 대체적으로 제가 들은 거나 일반 국민들이나 들은 게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요. 설사 바이든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하신 말이라서 네. 어차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이래서 그걸 이렇게 해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또 13시간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아마 충분히 대책회의를 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면 일찍 바로 해명을 했겠죠. 그래서 13시간 흐른 후에 해명이 오히려 국민들을 굉장히 좀 화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